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분명하게 처리하겠다. 21대 국회 안에서 최혜병 특검을 확실히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요.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확실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5월 말에 다시 한번 본회의를 소집해서 21대 국회 임기 안에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강조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윤지혁 원내대표한테도 편하지 않겠냐. 그래서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겁니다. 이걸 자꾸 합의하라고 하는데 그거야말로 윤지혁 원내대표한테는 훨씬 어려운 숙제를 주는 거다. 이것도 맞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27일, 28일경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오늘 반드시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두 쪽 나도 최혜병 특검법을 오늘 본회의에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전한 건데요. 원내대표 임기를 마친 홍익표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보다 생산적인 정치,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 이걸 바란다는 건데요. 이번 21대 국회에서 얼마나 많은 걸 느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대화조차 거부하고 국민의힘은 대부분 거기에 또 빨려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협치가 되고 무슨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화와 타협도 상대방이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지금처럼 취임한 이후로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몰고 계속해서 만남을 회피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화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원론적인 말이 아니라 결국 정치는 현실이기에 이런 현실에 맞춰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지금 정부 여당이 정신 좀 제발 차렸으면 좋겠다. 이게 이번 총선에서도 민심으로 드러난 건데 여전히 총선이 끝난 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는 정신 못 차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아니겠냐. 특히 저출생, 인구위기 문제, 기후위기, 새로운 에너지 전환 문제, 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해서 대응이 시급한데 22대 국회에서는 부디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여태까지 흘러온 과정들을 봤을 땐 22대 국회에서도 똑같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올 텐데요.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걸 계속 알리는 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해 보이고 국힘 내에서도 지금 도저히 윤석열을 따라갈 순 없다. 이런 비윤계의 목소리가 서서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 좀 다른 국면을 만들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김진표 국회의장인데요. 지금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죠. 이때다 싶어서 세계일보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데요. 김진표의 SNS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달려갔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경고를 받은 데 이어 민주당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네티즌들한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마치 김진표 국회의장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좌표를 찍고 거기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달려가서 욕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저렇게 김 의장이 상정 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세우는데 민주당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강행을 한다. 늘 우리가 봐왔던 패턴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패스트 트랙을 탔는데 이게 여야 합의 타령을 하는 게 그냥 난 하기 싫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국힘에서는 할 생각이 없는데 무슨 여야 합의 타령을 합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화와 타협, 협치 이런 것도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의지가 있을 때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꼼짝없이 묶인 국힘 사람들을 뭐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자는 겁니까? 이러니 많은 시민들도 김진표는 이대로 가면 역적으로 남을 거다. 상정하지 않으면 대가를 받을 거다. 뭐 깽판을 친다. 런진표가 되고 싶냐. 왜 이렇게 분노하는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심지어 한국일보에서는 협치를 강조하다가 욕까지 먹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러니 정치 저간여층들이 봤을 땐 김진표 의장이 협치를 강조하면서 잘하는데 저 과격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욕까지 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기사를 쓰는 사람들 그리고 저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설득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국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찍혀가지고 나가 떨어졌던 국힘 대표들 생각 안 납니까? 누구든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현실은 본인이 나가 떨어지는 게 현실 아니었냐고요. 그리고 그냥 밖에서 저런 식으로 제3자가 관망하듯이 얘기하는 거 이것도 언제까지 지켜봐야 됩니까?
협치와 조정의 방점을 찍어뒀던 김 의장이 거칠어진 민주당의 압박에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고요? 협치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저런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언론인들을 입틀막 할 땐 또 뭐라 그럽니까? 난리를 칩니다. 한마디로 내 얘기가 아닌 거, 나한테 피해 안 오는 거에 대해선 늘 저렇게 팔짱 끼고 아래로 내려다보듯이 기사 쓰는 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욕먹어도 싼 거 아니냐? 뭔가 잡혀있지 않는 이상 어떻게 저런 식으로 국회의장을 할 수 있냐? 국회의장이 개원은 안 하고 어떻게 해외로 외유성 출장이나 다니냐? 한마디로 해외여행이나 그만 다녀라, 이런 반응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황교익 선생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국회의장이 유람을 다니는 자리냐?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놨더니 국민 세금으로 세계 여행을 다니냐? 올해만 하더라도 매월 해외에 굉장히 많은 여행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저도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1월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순방 성공적 마무리했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1월 14일부터 8박 10일 동안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공식 순방을 마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2월에는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2개국을 공식 방문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7일부터 15일까지 7박 9일간 일정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에는 영국, 독일, 네덜란드 3개국에 공식 방문을 했는데요.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8박 10일 일정이고요. 4월에는 미국, 캐나다 이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하죠. 무려 여기선 6박 8일이었는데요. 그리고 오는 5월 4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해외를 간다고 합니다. 이러니 매월 저렇게 많은 시간을 해외에서 보내는데 이게 지금 국회의장을 하는 거냐, 아니면 해외여행을 다니는 거냐, 이게 다 국민 세금 아니냐, 이런 비판이 당장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할 일을 제대로 하고 해외를 가면 많은 시민들이 이 정도로 비판하진 않을 겁니다. 지금 저렇게 해외에 가가지고 중요한 성과라도 내는 게 있습니까? 최혜병 특검, 전세사기 특별법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내팽개치고 해외 나간다고 하니까 더 욕먹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민영배 의원이 정색을 하면서 의원들이 나서서 국회 열어달라고 의장한테 사정을 해야 되냐, 참말로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한 거고요. 이러니 민주당에서는 순방 저지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 겁니다. 기자들은 그냥 한 발 떨어져가지고 무슨 원칙주의자 김진표한테 민주당 의원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욕하는 것처럼 보도할 게 아니라 이런 자세한 내막이나 똑바로 알리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긴 싫겠죠. 그래놓고 기자들이 욕먹으면 발끈해가지고 뭣도 모르고 감성적인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팬덤 정치에 폐해내모네 난리 치는 거, 그 꼬라지를 도대체 언제까지 가만히 봐야 됩니까? 전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고요. 아무튼 홍익표 원내대표도 오늘 본회의 최혜병 불발 시 의장과 순방 못 간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하늘이 두 쪽 나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고요. 입 굳게 다문 채 저렇게 국회의장의 모습이 나왔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와중에 국회의장은 확실한 추미애로 가야 된다, 이런 민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신과 다를 거다 이런 관측이 나와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 또한 오늘 최혜병 특검 본회의 처리 이후에 계속해서 많은 관심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정종범 씨와 유지엔 씨의 엇갈린 진술 관련한 최근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해병대 부사령관과 국방부 법무부 관리관의 정반대 진술이 공개된 겁니다.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한 셈인데요. 쉽게 말해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은 진술이 뒤바뀝니다. 장관님께서는 누구누구 수사 언급이라거나 혐의자 특정이라고 말한 적 없다. 여기서 법무관리관 얘기가 나오죠. 법무관리관이 보고드린 내용이었다. 그러자 유지은 법무관리관은 법적 조언한 거 없다. 그래서 이 둘이 정반대 진술을 하고 있단 겁니다. 한 명은 법무관리관 보고 내용이었다 하고 다른 한 명은 장관 지시에 법적 조언한 거 없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인데요. 결국 한 명은 위증을 하는 셈이라 이게 어떻게 될지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는 김기한 사령관에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윗선으로 향하는 수사 꼬리 자르기에서 대충 묻고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 또한 계속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최혜병 특검, 오늘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